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학생들의 상호소통과 정보 교류의 공간 CT 라이브러리 라디오 채널 CT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중입니다. 저희는 학기마다 이렇게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CT 내부의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그리고 CT에 관심 있는 외부의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미니 토크쇼를 진행해서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4학년 봄학기를 맞아서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유롭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문화기술대학원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아주 끼가 많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입학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배경과 재능을 지닌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승혜 씨, 이수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신 게스트들로부터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순으로 김승혜 씨부터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이번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김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자대생이다 보니까 먼저 문화기술대학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학부 4학년 때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한창 그때 진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많고 유럽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물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기술에 흥미가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됐고 합격해서 이번 학기 재밌게 다녀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수지 씨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4년에 문화기술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이수지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오기 전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의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영상 일을 하게 돼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 작품으로 입봉을 마치고 이제 여기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는 음악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커서는 이제 사실은 공학인이 되는 게 내심 욕심이 있어서 수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은 디자인 쪽으로 가게 됐고 또 일은 영상 일을 하게 돼서 제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욕심이나 아니면 이것저것 배웠던 것들을 다 하나로 이제 합쳐서 새로운 걸 해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수지 씨는 입학 전에 이제 영상 쪽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라든가 어떤 영상 활동을 하셨나요? 제가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뮤직비디오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뮤직비디오 시장이 많이 사실 줄어서 이제 커머셜 필름 쪽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수 현진영 씨를 한 4년 정도 쫓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반 작업 중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크게 많이 한 건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필름, 커머셜 필름,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이 정도 작품을 했었습니다. 역시 문화기술대학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기 초에 처음 학교에서 치른 행사가 뭐였죠? CMFF? 네, 바로 CT 모바일 필름 페스티벌 CMFF였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보통의 신입생 환영회와는 굉장히 다른 이벤트라서 여러분들이 찍는 동안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오리엔테이션이라 별로 그냥 대학원 생활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 아니면 카이스트가 어떤 곳이다 문화기술
대학원이 어떤 곳이다라는 걸 뭐 그냥 알려주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지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이 CMFF 공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는 티에 갔는데 갑자기 영상을 찍어 오라는 그런 충격적인 공지를 받아서 다들 그러니까 서로 모르지만 당황한 그런 감정을 공유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모르는 와중에 이제 조를 나누고 이제 학교를 뭐 한 바퀴 둘러보고 자 이제 영상을 찍으세요라고 하시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쉽게 가자. 저희는 3등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더도 덜도 말고 3등을 하자. 그러면 뭐 제일 저희가 노력을 덜 들이고 하지만 노력을 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았는데 그게 패러디였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근데 그래서 무엇을 패러디하셨나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왕국 네, 패러디를 그렇죠. 했어요. 우리의 엘사 여왕님의 동생이신 안나이십니다. 네. 네. 뭐 사실 여러 아이템이 있었어요. 뭐 GTA라든지 패러디할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에 겨울왕국이 이제 모두한테 공유하기 제일 적합한 뭐 감정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융합의 저주를 받은 형과 뭐 날 때부터 공돌이었던 동생의 이야기를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문화기술대학원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모든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수지 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이 CMFF를 제작할 때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심사하고 이제 수상하는 날 처음 가서 이걸 봤는데 저는 좀 놀란 게 세 작품 다 예사 작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영상 전공한 건 아니실 텐데 이렇게 보면 연출을 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공부를 뭐 시켜주신 건지 원래 똑똑한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잘 만든 건지 궁금했는데 이제 영상을 전공하신 분들을 각 조별로 분배를 해서 이제 리드를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나와서 사실 대학생들이 하는 영상 공모전에 가면 UCC나 아니면 대학생 광고 공모전 가보시면은 솔직히 CMFF보다 못한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게다가 촬영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렇죠. 촬영 기기도 핸드폰으로 제한돼 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나름 퀄리티가 그래도 있는 영상을 어떻게 뽑아냈을까 했는데 그래도 다들 연기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고 특히 안나하고 엘사 연기는 그럼요. 진짜 잊을 네.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CMFF는 이제 굉장히 시티스러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두 즐겁게 즐기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학해서 사실 진행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기 전엔 이런 곳일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실제로 이런 곳이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수지 씨부터 한번. 글쎄 저는 사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인문학이나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끄집어내서 하려니까 이제는 조금 머리가 굳었는지 좀 힘든 점들이 있긴 한데 저로서는 되게 고마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인문학이나 디자인이나 예술 쪽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실용적이고 공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좋은 기회에 배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공학 전공한 친구들이나 뭐 이학을 전공한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인문학, 그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인문학이나 디자인 특강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하게는 없는 것 같이 답을 들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는 그래픽이나 디자인 같이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대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는데 관련 수업이 있으면 꼭 들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공학인들을 위한 인문학 특강이나 디자인 특강 같은 것도 만약에 개설이 되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상호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많은 CT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또 아쉬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대 베이스이신 분들은 인문학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인문학이나 예술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와서 코딩을 배우려니까 괴롭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네. 그럼 김성희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학부를 본의 아니게 5년을 다녔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보다 이제 빨리 대학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뭐 조기 졸업이라든지 아니면 4년에 맞춰서 졸업을 했든지. 근데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대학원 생활을 하는 걸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프로젝트나 연구를 따라가야 하는, 그 랩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따라가야 하는 실정이어서 뭐 자기 공부도 공부고 또 프로젝트를 따라가야 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문화기술대학원에 와서 느낀 건 일단 저희는 한 학기 정도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진로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제 나름대로 많은 걸 스스로 설정하고 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뭐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지금은 신입생이시니까 조금 더 이제 수업을 즐기시고 이제 어떤 주제를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지를 탐색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번 학기에는 어떤 수업 듣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공통 필수 과목인 문화기술로는 같이 듣고 있고 그 외에는 어떤 과목 수강하고 계세요? 저는 이성희 교수님의 모션 그래픽스를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차미용 교수님하고 이동만 교수님이 같이 하시는 사회적 관계 기반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일단 모션 그래픽스는 제가 그러니까 두 분야 모두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긴 한데, 모션 그래픽스는 특히 제가 아예 처음 공부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화학공학 출신인데 뭐 그래픽스에서 중요한 뭐 코딩, 좀 심화된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스 이론, 뭐 선형재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화학공학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뭐 새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또 뭐 재밌게 잘 수강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관계 기반 유비쿼터스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SNS에 대한 연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CT에 워낙 이름만 들어도 정말 재밌어 보이는 과목들이 가득하죠. 이수지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우성주 교수님이랑 우은택 교수님이 같이 이제 진행하시는 디지털 시대의 미학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희경 교수님이 하시는 디지털 패션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시대 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우은택 교수님이 이제 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주라 사실 인문학이랑 디자인을 공부한 저로서는 조금 머리가 아픈 기간이긴 한데, 반대로 또 우성주 교수님이 진행하실 때는 또 반대 입장의 분들이 아마 머리가 조금 아픈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다빈치 랩에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조금씩 접점을 좀 찾아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값진 것 같아요. 훌륭한 자세의 신입생들이네요. 네. 지금까지 시티 라이프에 대해서 게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새로운 곳을 가면 새로운 환경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적응하느라고 바쁘고 또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대학원들이랑 다르게 아까 김승혜 씨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이 또 많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곳에 온 뒤로 하기 시작하신 고민이 있는지, 뭐 본인이 지금 하던 걸 연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쪽으로 진로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너무 내가 소화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융합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김승혜 씨부터 한번.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 화학공학의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뭐 연력학, 유체역학이라든지 미분방정식 같은 걸 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CT에서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뭐 와닿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2주차, 3주차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또 저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뭐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뭐 화학공학 이런 지식들이 쓰일 여지가 있고, 그래서 아 역시 뭐 융합 학문을 하다 보면 어디로 굴러가든 융합이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이수지 씨는. 저는 제가 전공을 했던 패션이랑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오래 일했고 잘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패션 필름 쪽을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사실 패션 필름 쪽이 외국에서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시작되는 추세인데다가 전문적으로 이제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서 중구난방으로 좀 진행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자료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용기를 얻는 거랑,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게 사실 조금 고민스럽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분야의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차차 생각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CT의 경우는 길을 트다시피 하면서 가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오히려 또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들의 인상은 어땠나요? 아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은데요? 뭐, 왜? 너무 왜 이렇게 불안해? 내가 불안하지? 쟤는 왜 말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있지? 저희는 이제 선배들이 주관하시는 행사에 몇 번 참가는 했었는데,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자로서의 선배님들을 본 거였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회자다 보니까 약간 저희도 약간 긴장되고 선배님들도 약간 긴장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딱딱한 이미지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CMFF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그날 뒤풀이를 다 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지금 바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는 뭐 융합학문이라든지 CT 생활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먼저 뭐 본인들의 상황이 어땠고 뭐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좋고, 뭐 역시 인간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CT 잘 왔다? 약간 이런 거.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로서. 네. 이수지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물론 그 학과랑 대학마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학부 생활 할 때는 여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후배 문화라는 게 크게 조성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남는 후배 선배의 관계도 이렇게 크고 넓지는 않았고, 그래서 선후배 문화라는 거에서 대학에서 경험한 바는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극단적이었던 게 제가 일을 할 때는 또 영상 업계는 굉장히 설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을 둘 다 경험을 하고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런 온화한 선후배 문화는 저는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일할 때는 사실 이렇게 같이 밥도 안 먹는다 막 이런 분들도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후배랑 같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일을 할 때.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편하게 얘기하고 인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경직되지 않은 문화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맙고 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접하는 CT 구성원들이 사실 학생회를 위주로 한 선배님들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막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관심이 많고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잘 해나갈 수 있게 케어를 계속 마음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훨씬 처음에 마음을 붙이는 데 저도 도움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CT 라이브러리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도 많은 책들과 DVD,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CT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요 주제가 책이에요. 그래서 게스트 분들께 미리 사전에 CT인들에게 추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책을 선정해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수지 씨부터 한번 책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평소에 이제 책을 비문학보다는 문학 쪽을 조금 더 즐겨 읽는 편이고, 그래서 소설류를 많이 읽는데요. 사실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비문학 쪽에 치우친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이나 아니면 책이어도 이제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리해놓은 책들을 많이 읽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감성적인 측면을 조금 자극해줄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건 일본 소설인데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살인자에게 죽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이 바람난 사이에 자기 아이가 죽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복수를 한다는 이제 명목으로 살인자의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부인한테는 살인자의 아이라는 걸 속이고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게 이제 아내에게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성심성의껏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그 진실을 다들 알게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여자아이인데 자기 존재에 대한 모멸감을 느껴서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의 아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젊은 부부들이 이제 버린 아이를 입양하는 측에서 살인자의 아이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입양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한테 준 거는 이야기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감정들이나 아니면 그걸 다 감내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의 아이인 걸 알게 됐을 때 나중에 여자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 폭발적인 감정이랑 그 다음에 그
고등학생으로 큰 그 예쁜 여자아이가 내가 살인자의 아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물론 아니었지만요, 사실은 살인자의 아이란 걸 우연히 알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충격, 이런 것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느끼기가 힘든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내 감정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나중에 이 혼란들이 다 잠재워지고 아름답게 해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는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의 속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빙점이라는 소설보다 잘 되진 않았지만 빙점의 팬들은 그 속편을 많이 읽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속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졌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내가 아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나한테 전이되고 그게 해소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제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입니다. 네, 빌려봐야겠네요. 네, 재밌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마음이 무무이건조해질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혜 씨는 어떤 책을 추천하시고 싶나요? 문화기술대학원에 와서 제일 놀랐던 건 과방, 학생 휴게실이 아니라 이름이 시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책도 많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DVD 같은 것도 많이 구비되어져 있는 점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꿈 중에 하나는 서재가 집에 있는 방 중에서 서재가 제일 큰 집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한테 라이브러리 팟캐스트에 게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책 관련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읽은 소설이에요. 마커스 주삭의 책도둑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제일 특이한 점은 이 책의 나레이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랑은 좀 다르게 죽음 자체를 일어나시켰다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아이가 죽음을 총 3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은 각각의 장면들을 전부 색깔로 기억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소설의 배경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설은 나치 시대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 의해서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된 여자아이예요. 근데 동생하고 같이 입양되는 과정에서, 입양되는 기차에서 동생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 죽음이 이 여자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훔친 책은 동생의 장례식에서 도굴꾼들이 떨어뜨린 도굴꾼의 작업서라는 책이에요.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처음 책을 훔치게 되고, 이 아이는 이때 처음 책을 접하게 돼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양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또 다시 책을 훔치게 되고, 또 다시 죽음과 만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어머니가 다른 집 빨래를 대신 해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일은 빨랫감을 다 얻어와서 어머니를 드리고 다 된 빨래를 이제 각 집에 배달하는 역할인데, 동네에서 제일 큰 시장의 집에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의 부인이 어느 날은 이 아이를 집으로 초대하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가서 자기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건 책으로 가득 찬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만약에 제가 꿈대로 서재를 갖게 된다면 딱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었고, 이제 이 아이는 매일 그 방에 가서 책을 읽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이 아이가 어떻게 더 책을 훔치게 되고, 또 어떻게 죽음과 만나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이번 2월에 외국에선 이미 개봉을 했고, 아마 3월 중에 영화가 한국에서도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굉장히 라이브러리에 딱 맞는 게스트를 섭외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들으면서 조금 놀랐던 게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채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랬고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곳은 공강 때 쉬는 공간, 아니면 물 뜨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러리의 존재를 알아봐 주시고 오늘 팟캐스트에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게스트 섭외를 정말 잘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시티 라이브러리를 전에도 와보셨나요? 많이? 많이라기보다 저희한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면접 대기실로서의 네, 역시 그렇죠. 기억이죠. 오늘 이렇게 또 와보니까 아니면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의 인상이 어떠셨나요? 라이브러리? 글쎄요, 저는 면접 보러 이제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앉아있던 분들이 기억이 다 나요. 그리고 승혜도 제 옆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앉아있던 분들이 이제 지금 같이 동기들로 다 합격을 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다들 깔깔거리고 웃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긴장을 많이 해서 여기 이렇게 책이랑 DVD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보였었어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우연히 들려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책들도 많고 생각보다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러 분야의 책들이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세미나에서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기획 독서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신 기억이 나는데 먼 데서 찾지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멘트네요. 네. 승혜 씨는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이제 면접 대기실로 처음 이 공간에 들어온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이제 딱 들어와서는 이런 책들 많이 있는 과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면접 보는 상황이니까 붙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또 새롭게 붙어서 뭐 이런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시티 라이브러리가 마음에 들었던 건 책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들 이제 배려하면서 보시나 봐요. 그렇게 사실 다른 혹시 안 보는 건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과방이나 과 독서실에 가보면 뭐 책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주 오래 저희 카이스트가 86년부터 학부생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쭉 기증 받은 책들이 아직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감사하고 오래된 책들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책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시티 라이브러리가 다시 한번 좋은 공간이라는 걸 깨닫고 들어와서도 또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책도 지적 버려보고 DVD도 몇 개 가져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가 이제 저희 분야에서 보면 좋을 책들만 뽑아서 골라놓은 곳이고 또 최대한 최근 3년 이내의 책들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아마 상태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VD도 사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오셔서 소파에서 좀 쉬시기도 하고 물도 뜨시지만 또 책도 좀 봐주시고 DVD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섭외에도 응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열심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오늘의 행사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시티 구성원들에게 클로징 멘트를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혜 씨부터 한번. 일단 대학원이다 보니까 저희 나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저는 제일 막내 축에 속하고 또 사회에서 일하다 오신 형 누나들도 많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존댓말 안 하고 이제 편하게 좀 하려고 반말을 많이 쓰는 편인데 뭐 그런데 크게 뭐 이제 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잘 받아주는 형 누나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네, 또 교수님들한테는 이제 뭐 다양한 행사나 기회를 통해서 뭐 저희가 직접 찾아뵈도 지금 뭐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수업이나 뭐 세미나 콜로퀴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저희한테 항상 도움되는 이야기, 뭐 융합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선배님들께는 또 저희가 몇 번 안 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본 사이같이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CT 라이브러리에서 굳이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뭐 굉장히 정답고 화목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차 말씀드리자면 라이브러리에서 팟캐스트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책에 관련된 영화, 잠수종과 나비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나누고 그리고 북 나눔 행사를 실행해서 각자 추천하고 싶은 책을 가져오고 그 책에 대한 사연을 말하고 책을 모두가 한 권씩 공짜로 받아가는 아주 좋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행사를 할 예정이니까 라이브러리의 즐거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수지 씨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사실 좋은 얘기는 승혜가 옆에서 다 해줘서 저는 조금 이제 더 큰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봤던 게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인생의 절정을 달렸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인기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친구들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이제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게 다들 보면 한순간이더라고요. 자기가 가졌던 거를 다 이제 놓게 되는 것도 한순간인데 그런 걸 보면 어느 사람이든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절정을 찍는 순간은 다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를 잘 알아야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게 사실 제 친구들 이제 다른 타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랑 여기의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곳 CT 분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젊음을 반납하고 여기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다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타대보다 조금 더 이제 열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 오게 되면서. 그래서 다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자기 삶의 절정을 찍는 지점이 CT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다 같이 열심히 웃으면서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말문이 막혔어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저희 신입생 김승희 이수지 씨와 패널로 참여해주신 저희 CT 라이브러리 조교분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소중이였습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